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미스터 부동입니다. 자,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과 달리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부터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추가 분담금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대 상승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 10,000평의 대지를 만원짜리 땅들로 500세대를 모집하면서 분담금을 모집했어요. 근데 토지대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러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시공사 변경이 있습니다. 평당 공사 단가가 500원인 시공사랑 계약을 했는데 700원인 시공사로 변경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지주택 조합 아파트들은 처음에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시공사를 끼고 하지는 않아요. 상위 브랜드 말고 약간 하위 브랜드랑 MOU 체결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설계를 빼고 하는데, 하위 브랜드로 해서 설계를 뺐을 때는 평당 단가가 좀 낮겠죠.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 1군 브랜드로 교체가 되었을 때는 평당 단가가 많이 뛰겠죠. 그게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간이 늘어났을 때인데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비용 연이율을 만약에 4%로 2년의 이자 비용을 예상하고 조합원 모집을 했는데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2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조합원 모집이 늦어지는 거, 사업 기간도 늦어지니까 그만큼에 대한 이자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주민 동의율을 빨리 얻지 못하면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가 또 좀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잔압이 너무나 낮아도 좋은 게 아닌데요. 터무니없이 낮은 초기 잔압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잔압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기 잔압이란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뭐 중도금 1차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제일 처음 계약하시는 금액은 뭐 업무 대행을 하는 용역비나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뒤에 가는 비용들은 차츰차츰 업무 대행사에서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초기 잔압이 너무 낮은 아파트들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초기 잔압이 센 현장이 시공사 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기간 이후, 브릿지 대출 이후 지연이 없다면 추가 분담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주택 현장은 사업 시작 시 대형 시공사가 참여 의향서를 밝히지를 않고 조합원들이 추후에 시공사 변경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고요. 개발 호재가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도중에 토지대가 상승해서 토지대 상승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대신 준공 후 가치 상승 또한 병행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추가 분담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권에서는 한 1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 입주하는 종작구 쪽에 보람의 자이를 보시면 거기가 아마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원 내외로 나왔다고 전 알고 있는데, 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사도 거기는 원래는 처음에는 쌍용이었는데 자이로 바뀌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토지대가 또 상승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됐는데, 1억 원 정도가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 아파트는 뭐 이미 조합원 모집가보다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오해가 약간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